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건데요.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또 제도 안착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민수와 진희정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여러 차례 허리 수술을 받아 거의 누워 지내는 70대 환자의 집으로 의료진이 찾아갑니다. 진료와 함께 의심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채취와 추가 검사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수술병원의 안내를 받아 통합 돌봄을 신청해둔 덕입니다. 거동하기가 좀 불편해갖고 첫날 차로 이동해야 돼요. 옆에 보호자가 따라 붙어. 통합 돌봄은 병원이나 요양기관이 도맡았던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방문 진료부터 치매 관리, 재활, 목욕, 주거환경 개선까지 65세 이상 주민과 중증 장애인에게 30가지 돌봄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한 번 신청하면 종합 판정 조사를 거쳐 개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대부분 건강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되지만 소득 수준과 서비스 등에 따라 10에서 20%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일이 그런 기관을 본인이 알아봐서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어르신의 요구에 맞춰서 보건이든 복지든 재택의료 진료든 그런 서비스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돌봄 대상을 서비스가 필요한 전 국민으로 지원 서비스도 60가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통합돌봄은 정부가 설계했지만 229개 시군구 자치단체가 실행하는 만큼 지방정부와 지역의료, 돌봄기관의 역량에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는데요. 안착하기 위한 과제도 큽니다. 이어서 진희정 기자입니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재택의료센터의 의사와 간호사, 보건복지사가 함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잠정 대상자인 장기 요양 1, 2등급 주민이 청주 지역에만 2,400여 명에 달하는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단 2곳뿐. 충북 전체로도 15곳에 불과합니다. 재택의료 이동 시간과 비용에 비해 수가가 너무 낮아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4배 정도의 면적을 다닙니다. 근데 수가에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좀 혜택을 주고 싶은데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총괄하는 자치단체 전담 인력도 정부 기준 인원을 크게 밑돕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통합 돌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인력은 235명이지만 현재 시군구 본청 위주로 4분의 1 정도만 배치된 상태입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서비스 상담과 지원 접수를 담당하는 읍면동 전담 인력은 대부분 하반기에나 충원될 예정이어서 기존 관련 업무 담당자가 겸임하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건비나 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하고 정부가 올해 확보한 통합돌봄 서비스 재원은 620억 원, 각 지역 평균 2, 3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치단체 재원에 기대야 해 재정 자립도나 기반 시설에 따라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간의 격차를 좀 완화시키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 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더 주어져야지 단지 그거를 통합한다는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지역은요. 치료만을 위한 낯선 병실이 아닌 평생 지내온 삶의 터전에서 치료와 여생을 함께 하도록 하는 통합 돌봄. 사는 지역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지는 돌봄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